어머니께서 병환이 깊으신 할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러 떠나신 뒤 정막만이 고인 거실에서 연우는 억눌러왔던 금단의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엄격한 금기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범접하지 못했던 공포영화라는 검은 성역이 오늘 밤 오직 연우만을 위해 그 불길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거실을 지배하던 무거운 어둠은 번개가 칠 때마다 섬뜩한 백색의 섬광으로 부서졌고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아싸! 오늘은 내가 저 영화를 꼭 보고 말겠어. 아이 같은 설렘과 금기를 깨트리는 자의 비릿한 전율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불꽃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마침내 텔레비전의 전원이 켜지자 적막했던 거실은 창백하고도 푸르스름한 전자광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기괴한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이 흘러나왔고 연우는 홀린 듯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도 음울한 안개 자욱한 가로수 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흩날리는 선홍빛 낙엽들은 마치 금단의 낙원으로 유인하는 포식자의 혓바닥처럼 보였습니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어느덧 영화 속 스산한 바람 소리와 기묘하게 섞여 들었습니다. 연우의 의식은 현실의 폭풍우를 뒤로한 채 점차 그 몽환적인 영상의 늪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화면 속 가로수들이 내뱉는 습한 숨결이 거실의 공기를 잠식해왔고 연우의 망막에 맺힌 가로수길은 이제 현실보다 더 선명한 지독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저 길을 딱 한 번만 걸어보고 싶다. 저렇게 예쁜데 왜 엄마는 못 보게 한 걸까? 그 가냘프고도 탄미적인 찬사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찰나 번쩍이는 뇌성이 연우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동시에 거실의 형광등이 일시적으로 단락되며 암전되었고 연우의 육신은 마치 중력의 배신을 당한 듯 허공으로 붕 떴다가 이질적인 질감의 대지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때 연우의 뺨을 스친 것은 따뜻한 이불의 감촉이 아닌 살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의 냉기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화면 속에서만 보았던 그 기괴한 가로수들이 실물 크기의 거대한 괴수처럼 연우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폭우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영화 속에서 들리던 낮고 으스스한 가야금 소리만이 안개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더 이상 거실에 있지 않음을 그리고 방금 보았던 그 공포의 프레임 속에 영원히 유폐되었음을 직감하며 공포에 질린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연우의 허파는 타오르는 납을 삼킨 듯 뜨거웠고 맨발은 날카로운 아스팔트 조각에 찢겨 비릿한 선열의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짐승의 포효도 인간의 비명도 아닌 기괴하게 뒤틀린 관절이 맞물리는 파차름이었습니다. 가로수 뒤편에서 불쑥 나타난 귀신은 형체조차 온전치 않았습니다. 반쯤 문드러진 앞면에서는 검은 점액질이 눈물처럼 흘러내렸고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썩은 수의 냄새가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연우가 낡은 공중전화 부스 뒤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을 때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그것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르륵 드륵. 손톱이 유리를 긁는 소리는 연우의 척추를 타고 내려가 뇌수까지 얼려버리는 듯한 근원적인 소름을 선사했습니다. 잡히는 순간 육신이 찢기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저 기괴한 프레임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위기는 매 순간 찾아왔습니다. 버려진 병원 복도에서 만난 괴물은 수십 개의 인간 안구를 몸에 박은 채 연우의 거친 호흡을 탐닉했습니다. 놈이 아가리를 벌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누런 위액과 시체 썩는 악취는 연우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놈의 거대한 손이 연우의 머리카락을 낚아채려던 찰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에 놓인 거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우두둑 소리.
그것은 괴물이 연우 대신 벽을 들이받아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연우는 바닥을 기며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북소리처럼 온 세상을 울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낡은 극장 좌석 아래 숨어있던 연우는 문득 이 지옥 같은 공간의 비정상적인 질서를 목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집요하게 쫓던 괴물이 연우가 너무나도 지쳐 공포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자 갑자기 제자리에서 일시 정지된 듯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놈의 눈동자는 여전히 사리로 번뜩였지만 연우의 감정이 메말라가는 속도에 맞춰 놈의 형체 또한 서서히 흐릿한 픽셀로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만드는 지옥이었어. 연우는 전율했습니다. 이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공포라는 연료로 돌아가는 거대한 영삭이었습니다. 귀신들의 힘은 연우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갈수록 강해졌고 공간의 뒤틀림은 연우가 절망할수록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곳의 법칙은 명확했습니다. 관객이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영화는 상영을 지속할 수 없다. 괴물들은 연우의 비명을 먹고 실체화되는 감정의 기생충들이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목이 없는 기괴한 형체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녀는 차갑고도 화려한 멸시를 담아 그 허상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야. 공포라는 독에게 질식당하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연우의 눈동자 속에는 비굴한 절망 대신 포식자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서늘한 투지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비릿한 악취를 풍기며 다가오던 괴물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비명의 자양분이 끊기자 놈의 거대한 육신은 지지직거리는 디지털 노이즈처럼 볼품없이 흔들렸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얼음처럼 차갑게 갈무리하며 놈의 안면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 공포를 먹고 자란 괴물아, 이제 내가 굶주릴 차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공간을 찢어발겼습니다. 연우는 영혼의 밑바닥까지 긁어모은 마지막 의지를 불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을 유린한 운명에 대한 찬란한 반역이었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놈의 거대한 아가리를 향해 화살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딛는 자리마다 기괴했던 영화 속 배경은 타버린 필름처럼 검게 그을리며 휘발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가로수길은 회색빛 픽셀로 분해되었고 공포로 점철되었던 시나리오는 연우의 뜨거운 분노 아래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우의 손이 괴물의 형체가 불분명한 가슴팍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영을 여기서 끝내겠어.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론적 무게를 실어 던지는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연우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의 섬광이 괴물의 심연 같은 어둠을 관통했습니다. 놈은 형용할 수 없는 괴성을 내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무한히 반복되던 프레임의 사슬은 장엄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멀어지며 모든 감각이 정지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연우는 자신의 방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무자비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TV는 지직거리는 소음만을 내뱉으며 검은 화면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꺼진 TV 화면 위로 기묘한 텍스트가 한 줄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연 연우 감독 미상 결말 탈출 성공. 연우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영화 속 가로수길에서 묻어온 것이 분명한 피비린내 섞인 흙먼지와 함께 텔레비전 화면 안쪽에서 뜯겨 나온 듯한 투명한 필름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어떤 영화를 보여줄 건데? 폭우를 뚫고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비린내와 흙먼지로 뒤범벅된 연우의 몰골을 본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놀람 대신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체념과 슬픔이 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우를 향해 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는 서늘한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결국 너도 그 프레임 안으로 발을 들였구나. 어머니는 연우를 소파에 앉히고 집안 대대로 봉인해왔던 기괴한 내력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외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틈새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의 공간에 육신을 투영하고 그 안의 법칙을 뒤트는 편집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우의 능력은 유전적인 내력을 넘어 더욱 지독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발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우를 임신했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친 과학자 닥터 제로의 비밀 실험실 근처에서 원인 모를 사고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닥터 제로는 인간의 뇌파를 디지털 데이터와 완전히 동기화시키는 양자 공명 실험을 진행 중이었고, 태아였던 연우는 그 강렬한 파동에 노출되어 뇌세포의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즉, 집안의 영적인 혈통과 닥터 제로의 광기. 어린 과학이 결합하여 연우를 현실과 가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살아있는 매질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공포영화를 못 보게 했는지 이제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공포영화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에너지가 응축된 가상 세계입니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 연우는 자칫하면 영원히 데이터의 잔해가 되어 현실로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우가 그 안에서 괴물을 사냥하고 스스로 탈출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능력이 이미 어머니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필름 조각을 쥐고 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공포로 떨리던 눈동자는 이제 차갑고 화려한 광기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안에서 본 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너를 찾아올 거야. 내가 현실의 질서를 무너뜨릴 최고의 배우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